2025년 한국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전환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비트코인 폭락, 러시아 전쟁까지 모두를 정확히 예언했던 한인도 청년이 이번엔 한반도를 언급했습니다. 바로 19살의 예언자 아비야입니다. 인도 바나나시 외과 고대 사원에 머무르며 영산에 잠겨있는 그는 어느 날 지이한 환영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한반도 위로 붉은 빛과 어둠이 교차하며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고 이후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한 정적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비야는 선언했습니다. 2025년 한반도에 3번의 실패를 딛고 일어선 한 인물이 등장할 것이다. 그가 새로운 질서를 이끌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정간록, 저간류, 정각대사 등 수백 년간 이어진 예언서들이 놀랍도록 같은 시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의 말에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세상은 달라졌죠. 아비야는 단 한 번도 세상에 나서지 않았지만 그의 말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불과 16살이던 2022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9년 말 중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질환이 퍼질 것이라. 금융 중심지가 무너지고 북쪽에서 불이 피어난다. 세계는 혼란에 휩싸일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2019년 11월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으며 세계 경제는 추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급등과 급락도 그의 입을 통해 먼저 알려졌습니다. 69,000달러에서 급격히 반토막 나는 시점까지 그는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한 그의 언급처럼 동유럽의 전쟁의 그림자가 들이오는 해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연일까요? 아비야는 자신이 트리칼라 드리시티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는 능력에 도달했다고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2025년 한국의 변곡점에 대해 다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가 본 붉은 빛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3번의 실패를 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한국은 예언의 결말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진실을 공개합니다. 미스터리 탐구소 지금 시작합니다.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펼쳐진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아비야는 말합니다. 시간은 직선이 아니라 하나의 강물입니다. 우리는 그저 강물 위에 떠있는 나룻배일 뿐이죠. 그가 명상 중에 도달한 그 점지에서는 시간이란 개념 자체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곳에서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로 흐르고 있었고 운명은 더 이상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직면해야 할 진실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엔 마을 사람조차 그를 이상한 소년이라며 외면했지만 세계가 하나둘 그의 예언대로 움직이기 시작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고요한 산속 사원 앞에 낯선 검은 사람들이 줄지어 나타났고 먼 나라에서 온 고위 인사들이 아비야의 한마디를 듣기 위해 긴 시간 순례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주요 언론은 그를 현대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미국에서는 역사상 가장 정확한 예언가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비야는 아무 나라에나 예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예언은 단 하나의 특별한 나라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내가 본 가장 강렬한 환상은 바로 한반도에 관한 것이었다. 아비야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환상은 이러했습니다. 거대한 하연에 휩싸인 도시, 텅 빈 광장에서 되어오는 절규, 그리고 그 어둠 속을 뚫고 걸어나오는 한 사람. 마치 모든 것을 끝내고 다시 시작하려는 존재. 한반도는 지금 그가 말한 전환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비전은 지금 이 순간 서서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명상 속에서 눈을 감은 채 경고합니다. 한반도는 곧 세계사의 정리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그건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운명 자체를 흔드는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흐름을 세 개의 물결로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물결은 정치의 공대. 표면상 지도자는 있지만 더 이상 아무도 그를 따르지 않습니다. 말은 무성하지만 행동은 없고 질서는 붕괴됐으며 새 시대는 아직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비아는 이 시기를 무대는 남았으나 배우는 사라진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두가 방향을 잃었고 국민은 지쳐가고 정치는 난파선처럼 흔들리고 있죠. 두 번째 물결은 정제의 붕괴. 보이지 않는 자본의 흐름이 갑자기 멈추고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사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수치는 남아있지만 실질적 가치는 사라지고 신뢰는 무너집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보이지 않는 쥐념 위에 서 있습니다. 아비아는 말합니다. 두 번째 파도는 바로 정제붕괴의 충격입니다. 원화의 가치가 흔들리고 예고 자본은 순식간에 이탈합니다. 하루아침에 국가 신용 등급이 추락하고 견고해 보였던 대기업들이 무너져 내리는 도미노 현상이 시작됩니다. 그는 경고했습니다. 진짜 위기는 지금이 아니다. 바로 그 다음에 옵니다. 세 번째 파도는 사회적 분위기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감각조차 잃어갑니다. 정치적 신념, 세대 간의 인식, 지역과 가치관의 차이가 점점 깊은 단절로 이어지며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서로를 품었던 공동체는 흩어진 섬처럼 변해갑니다. 아비아는 말했습니다. 이 마지막 파도는 가장 오래 남는 상처를 남길 것이다. 그런데 그를 절망의 끝에서 그는 희미한 빛 하나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3번 무너진 자, 3번 거절당하고 3번 낙인 찍힌 존재. 모두가 등을 돌렸지만 어둠이 완전히 세상을 삼킬 순간 오직 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불빛이 다시 살아났을 때 역사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비아는 그 인물을 빛의 사자라 불렀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드러내려 하지 않았고 권력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결국 그는 권력의 중심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칼이나 힘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인물. 아비아는 말합니다. 그는 모두가 가장 지쳤을 때 나타난다. 처음엔 누구도 그를 믿지 않지만 결국엔 모두가 그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 놀랍게도 그는 그 인물의 특징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3번의 거절, 3번의 실패, 그리고 다시 끌어올려진 운명의 소환자. 정치판이 아닌 민중의 마음에서 자라난 자.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던 인물. 그리고 아비아는 그 결정적인 시점을 분명히 지목했습니다. 2025년 일사년의 여름. 그때가 바로 모든 것이 뒤바뀌는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예언이 아비아 혼자만의 환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동서양의 수많은 예언서들이 이 시점을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저간예는 일사년에 새로운 주인이 등장할 것이라 했고, 정간록은 하늘의 별자리가 크게 움직이는 해에라 남겼습니다. 사면대사는 이, 리, 아, 친, 이 하나로 된 자가 나라를 이끌 것이라 했으며, 루돌프 시타이너 역시 동방에서 세계의 빛이 동시에 떠오르는 시기를 2025년으로 예언했습니다. 아비아는 이 모든 환상을 직접 그림으로도 남겼습니다. 그의 그림 속에는 불타는 도시, 선빈한 반자, 그리고 간도와 연해주가 연결된 한반도의 형태가 선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언이 아니라 마치 지도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은 잃어버린 땅을 되찾고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아비아가 남긴 이 한마디, 단순한 바람일까?
아니면 이미 시작된 운명의 수레바퀴가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그가 보았던 세계의 거대한 물결은 더 이상 환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예언은 현실이 되어 하나씩 우리의 삶 속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도, 정치의 진공 상태. 아비야는 국가는 텅 빈 무대 위에 홀로 남겨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한국은 그 표현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국회는 말뿐입니다. 끝없는 논쟁과 책임 전가 속에 누구도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국민들은 피로에 지쳐가고 거리에는 냉소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밤이면 밤잠마다 함성이 울려 퍼지지만 그 외침에 지지오리는 이는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지도자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따르는 자가 없는 시대. 모두가 말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사회. 아비야가 말한 정치의 공백은 지금 바로 우리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 파도, 경제의 붕괴. 도시는 서서히 어둠에 잠식되고 있습니다. 불 꺼진 상점들, 임대딱지가 붙은 가게들, 한숨 섞인 침묵 속에 무표정하게 걸어가는 사람들. 돈은 있지만 쓸 수가 없습니다. 자본의 흐름은 보이지 않게 멈췄고 기업과 시장은 동시에 휘청이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는 하락하고 예국 자본은 조용히 한국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람처럼 소리 없이 스쳐 지나가며 흔적만 남기고 사라집니다. 일수가 말하지 않는 그 움직임은 아비야가 예언한 보이지 않는 붕괴의 그 자체입니다. 세 번째 파도, 사회의 분야. 이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파도입니다. 가족이 함께 앉은 식탁에서조차 정치 이야기는 금기가 되었습니다. 세대 간, 성별 간, 지역 간, 인연 간, 모든 영역에서 이해는 사라지고 오해만이 쌓여갑니다. 같은 공간, 같은 언어를 쓰고 있지만 서로는 더 이상 같은 나라에 살고 있지 않은 듯합니다. 의미는 전해지지 않고 말은 벽을 넘지 못합니다. 아비야는 이 시기를 공동체의 붕괴라 불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사회를 지탱해온 뿌리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증거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둘씩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는 예언의 장면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허상이 아닌 현실로 다가온 운명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어떤 예언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지금 펼쳐집니다. 아비야는 영상 중 하나의 선명한 이미지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가 세 방향에서 압박을 받는다. 동쪽과 서쪽, 그리고 북쪽. 세 나라가 동시에 한반도를 주시하고 있었고 그 시선은 단순한 관심이 아닌 욕망과 계산이 뒤섞인 이중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한국은 바둑판 위에 외롭게 남겨진 한 수.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운명의 돌멩이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비야의 환상 속 그 세 국가는 검은 안개처럼 한반도를 뒤덮고 있었고 하늘은 점점 빛을 잃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 환상이 수백 년 전 동양과 서양의 예언서들의 김전한 내용과 기막히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격안기에서는 14년에 새로운 지도자가 출현한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정감록은 하늘의 별자리가 움직이며 저대한 변화가 찾아온다고 남겼습니다. 사면대사는 이 결합된 자가 나라를 이끌 것이라고 경고했죠. 심지어 20세기 초 유럽의 신비주의 철학자 루돌프 슈타이너는 100년 전에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21세기 중반 동방에서 선대의 민족이 등장할 것이다. 그들은 물질과 정신의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문명의 흐름을 주도하게 된다. 서로 다른 대륙, 다른 시대, 다른 언어로 남겨진 수많은 예언들이 어째서 한 시점을 공통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걸까? 그 시기란 바로
2025년 닐사년의 여름입니다. 아비아는 그가 본 환상을 직접 그림으로도 남겼습니다. 그 그림 속에는 다음과 같은 이미지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도시, 아무도 없는 밤자, 그리고 그 끝자락에서 희미하게 타오르는 한 줄기 빛. 무엇보다 충격적인 장면, 간도와 연해주가 한반도에 연결된 형태로 그려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는 단언하듯 말했습니다. 한국은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고 세계 문명의 중심이 된다. 이것은 단순한 이산이 아닌 이미 시작된 운명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 한 명의 인물이 존재합니다. 3번의 실패를 겪고 3번의 거절을 당하고 3번 낙인 찍혔던 자. 모두가 등을 돌렸을 때, 모든 불이 꺼졌을 때 그는 유일하게 작은 불빛으로 남아있던 인물입니다. 그는 누구일까? 그는 어떻게 한국의 운명을 바꾸게 될까? 지금부터 아비아가 나난 대전환의 시간이 어떤 모습일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남긴 예언이 하나둘 현실이 되어가는 지금,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 지난 4월, 깊은 명상 중에 본 그 환사. 그는 말합니다. 너무나 강렬해서 눈을 감아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는 며칠 동안 말을 잃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본 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변형, 곧 죽음을 지나 탄생으로 이어지는 통과일이었습니다. 아비아의 눈에 비친 2025년, 닐사년의 한국은 극심한 혼돈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붉게 타올랐고 도시는 이산한 만큼 조용했습니다. 마치 태풍이 오기 직전에 그 무서운 점적처럼 모든 것이 숨을 죽이고 있었죠. 그는 말했습니다. 이 시기는 끝이 아니다. 새로운 질서로 들어가기 위한 고통스러운 문턱이다. 한국은 마치 거대한 번데기와 같다. 겉으론 멈춰있고 죽은 듯 보이지만 속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되는 대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지목했습니다. 그 정점은 바로 2025년 야은, 특히 6월과 7월 사이라고 말입니다. 이 시기는 단순한 위기가 아니다. 수백 년에 단 한 번 올까 말까 한 운명의 기회이자 실현의 계단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때일까? 그의 이유는 천문학적인 배치에 있습니다. 2025년 6월, 하늘 위의 별들이 아주 특별한 구조를 이루게 되는데 그것은 약 5천년에 한 번 찾아오는 고대 점성술에서도 운명 전환의 순간으로 기록된 현상입니다. 인도의 베다 천문학에 따르면 목성과 토성이 특정한 각도로 정렬될 때 세상의 흐름과 지도자의 에너지가 새롭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해 이 두 행성이 800년 만에 결정적인 각도로 마주보게 됩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한반도에 놓인 운명의 문이 다시 쓰여집니다. 많은 이들은 이 시기를 두려움으로 맞이하겠지만 아비아는 말합니다. 그 순간은 고통이 아닌 축복이다. 혼돈이 아니라 기회다. 하지만 그는 경고도 함께 남겼습니다. 이 대전환은 짧지만 강렬하다. 태풍처럼 휘몰아쳐 지나갈 것이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자는 흔들리지만 넘어서는 자는 다음 천년을 준비하게 된다. 아비아는 그 짧은 여름의 시간 동안 한국 사회 전체의 지형이 손들이째 바뀌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낡은 권력의 뿌리가 꼽히고 영원할 것 같았던 구조가 단 하룻밤에 무너집니다. 익숙했던 질서가 붕괴되고 새로운 틀을 세우려는 움직임이 혼돈 속에서 솟아오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새로운 질서가 태어납니다. 아비아는 말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과정 끝에서 한국은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되찾게 될 것이다. 물질과 정신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문명의 씨앗이 이곳에서 싹트기 시작한다. 그는 이 흐름을 자연의 계절에 비유했습니다. 겨울에 죽음이 있어야 봄의 탄생이 가능하다. 얼어붙은 시간의 끝에서야 비로소 새로운 시작이 열린다. 그리고 마침내 대전환의 경난을 지나온 한반도는 완전히 다른 얼굴로 아비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의 눈빛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불안과 공포로 얼룩졌던 눈동자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고, 분노 대신 혐오니, 절망 대신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서울 상공은 더없이 맑았습니다. 아비아는 말합니다. 수백 년 동안 한반도를 뒤덮었던 영적인 안개가 사라졌다. 그리고 그 맑은 하늘 아래 사람들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지도가 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비아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분단선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연해주까지, 서쪽으로는 간도까지 연결된 거대한 한반도의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단순한 영토 확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여정이다. 역사의 균형이 복원되는 순간이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 오직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전환의 시대, 모두가 길을 잃었을 때 홀로 방향을 제시한 존재, 아비아가 예언했던 바로 그 빛의 사자입니다. 그는 3번 실패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외면했고 이름조차 거론하기를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무너졌을 때 그는 유일하게 꺼지지 않은 작은 불빛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 뒤로 물러서고 싶어 했지만 운명이 그를 다시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칼로 세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크지 않았고 억지로 끌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방식으로, 마음으로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화려한 언견도, 이학적인 태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목소리에 온 나라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존재 자체가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비아는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는 이미 너희 곁에 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지금 2025년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의 시간이 되면 한국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까요? 그리고 아비아가 말한 빛의 사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아비아가 본 마지막 환상 속에서 그의 인물은 불타는 도시 한가운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를 향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조용히 모여들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정의와 희망이 동시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정치인이 아니다. 시대가 선택한 영적 존재였습니다. 아비아는 그의 인물을 둘러싼 3가지 특별한 징표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3번의 철저한 거절. 그는 한때 대중에게 외면당했고 한 번은 권력의 중심에서 배척당했으며 마지막으로는 자기 자신에게조차 등을 돌렸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거절과 실패는 단순한 시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내면을 단련시키고 권력의 환상과 명예의 공허함을 꿰뚫어 보게 만들었으며 진정한 리더십의 싹을 틔운 톰과일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마치 수백 년을 살아온 듯한 깊은 통찰과 상처, 그리고 이해받지 못한 자들의 고통에 대한 영민이 사려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징표는 빛을 피해 살아가려는 자가 빛의 중심으로 끌려가는 역선입니다. 그는 권력도 명예도 스스로 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범하게 조용히 살아가고자 했지만
세상과 운명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등 뒤로 희미한 빛이 감돌기 시작했고 그가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그 빛은 점점 더 강하게 타올랐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아무 말 없이 서 있던 그의 실루엣은 그 자체로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몽변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복종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존재는 묵묵히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징표, 상처를 숨기지 않는 자. 그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상처와 결점이 있었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의 인간적인 모습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깊은 신뢰와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비아는 말했습니다. 그의 주위를 감싸고 있던 붉은 빛과 황금의 기움 속에서 마치 한반도의 수천 년 역사다. 그의 존재 안에 깃들어 있는 듯한 영적 진동을 느꼈다고. 놀랍게도 그는 정치의 중심에서 나타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존 체제에 의해 버림받았던 존재였고 오히려 그 질서의 희생자였습니다. 아비아는 암시합니다. 그는 어쩌면 정치가 아닌 문화, 예술 혹은 과학의 세계에서 조용히 등장할지도 모른다고. 한 장면에선 그의 랜턴에 특이한 흔적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신체적 징표인지 상징적인 예시인지는 끝내 알 수 없었다고. 하지만 아비아의 환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물은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의 운명을 움직이는 존재로 확장되어 갔습니다. 불타는 하늘 아래 그가 조용히 걸어갈 때마다 땅은 진동했고 수세기 동안 단단히 굳어있던 경계선들이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갈라졌던 민족과 사사, 상처 입은 지역들, 억눌린 언어와 뿌리까지 모두가 그의 걸음 속에서 치유와 재통합의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비아는 확신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능력은 흩어진 것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다. 그는 분열의 시대의 조화를, 익힌 역사 속에서 부활을 이끌 자다. 남과 북, 오랜 시간 갈라져 있었던 두 민족이 그의 손끝에서 다시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정치적 통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비아는 말합니다. 이 통합은 국경의 문제가 아닌 영혼의 회복이다. 분단은 끝났고 마음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세계의 강대국들은 이 흐름을 바라지 않으며 물밑에서 은밀하게 그것을 저지하려 할 것이라고. 그럼에도 아비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의 흐름은 바다의 조류와 같다. 그 물결을 막으려는 시도는 결국 모래로 섬을 쌓는 것에 불과하다. 한 장면에서 그는 텅 빈 방 안, 홀로 앉아있는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편돈한 시민들이 보낸 손편지. 그는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펼쳐 읽으며 한 단어, 한 문장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책임의 무게를 받아들이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예란, 아비아는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우리 곁에 있다. 지금도 너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할 뿐이다. 그의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하루하루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속 어딘가에 빛의 사자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를 찾으려 하지 마라. 그는 때가 되면 스스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단 한 번의 눈맞춤으로 그가 누구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이끌어갈 미래의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아비아는 2025년 이후의 한반도에 대한 정의로운 환상을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분단이 끝난 뒤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닌 새로운 문명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류 전체가 정신적 기준으로 삼는다. 물질과 영혼, 기술과 도덕, 전통과 미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중심국. 서울의 하늘은 놀랄 만큼 맑아졌고 오랜 세월을 뒤덮고 있던 영적인 장막이 사라지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사람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빛을 다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비아의 환상은 점점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한반도의 지도는 완전히 달라졌고 남과 북의 분단선은 사라졌으며 북쪽으로는 연해주, 서쪽으로는 반도까지 이어진 새로운 국경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확장이 아닌 역사가 제 자리를 찾아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조각들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순간,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그래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아비아는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다. 역사의 저울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며 잃어버린 정의를 되찾는 귀환이다. 수많은 혼돈과 시련, 수백 년에 걸친 단절과 상처 끝에 한반도는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그것은 되돌림이 아닌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비아는 예언했습니다. 통합된 한국은 앞으로 4가지 영역에서 세계적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고. 경제적 리더십, 한국의 첨단 기술과 창조 산업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으며 새로운 산업혁명의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문화적 리더십, K컬처는 더 이상 한류라는 유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가 공감하고 살아가는 공동 정체성의 언어가 됩니다. 정치적 리더십,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간대국 중심의 질서에서 중연국가 중심의 협력 구조로 전환되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영적 리더십,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은 물질과 정신의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문명의 모델 국가로서 인류 전체의 나침반이 됩니다. 2030년대의 한국, 그 속의 사람들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그 일상 속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도시는 자연과 기술이 조화롭게 어우러졌고 상처는 아물고 역사는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비아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한국의 변화는 단지 국가의 성공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 문명의 다음 장을 여는 시작점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도 청년 예언자 아비아가 본 2025년 이후의 한국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세 차례의 파도, 한 년의 빛의 사자, 그리고 다가오는 대전환의 시간. 이 모든 예언이 가리키는 단 하나의 시점. 2025년, 14년. 정치의 공백, 경제의 흔들림, 사회적 분열. 혹시 지금 우리가 이미 그의 첫 번째 물결을 지나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2025년 한국의 운명을 바꿀 인물이 등장할까요? 그는 이미 우리 곁에 있나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천천히 눈을 뜨고 있는 중일까요? 이 모든 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다가올 미래에 대한 섬세한 신호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전단록, 사면대사, 바바바가 등 전 세계의 예언서 속에 담긴 한반도의 미래를 앞으로도 함께 탐구해 나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충격적인 예언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비아의 메시지 한 줄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준비된 자만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 반환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선물이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납니다.